네, 안녕하세요. 서림 작가입니다. 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제일 뿌듯한데요. 관점을 달리했을 뿐인데 훨씬 더 잘 읽히네요. 신기하네요. 라고 해주실 때 제가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영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얼마나 얘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얘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문법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훨씬 더 잘 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태도, 관점, 정신력이라는 게 영혼 독해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는 핵심이기도 한데요. 오늘 어떻게 하면 영어를 더 잘 읽을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원칙 정도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 세 가지 원칙 짚은 다음에 바로 이것이 실제 기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시범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영혼 독해를 연습하고 있는데요. 자꾸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그 전 문장을 까먹고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앞에를 까먹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영혼 독해가 문장 단위로는 되었는데 이 지문 단위의 소통까지는 가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소통이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게 좀 성격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여담인데 제가 MBTI가 ENFP거든요. 근데 ENFP가 특징이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왜 그랬어? 막 그건 어떻게 됐는데? 이러면서 막 되게 반응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리액션이 큰 편이고 다 반응을 잘 해주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막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은 반응을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몸에 익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처음에 진짜 그래? 한 이 정도? 반응을 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 막 대답을 안 할 때도 있어. 내가 막 이래서 이랬다? 이러면은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이 말을 하면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뭐라고 막 했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거짓 리액션 같긴 한데 되게 리액션 잘해줍니다. 막 그래? 와 대단하다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잘해줍니다. 영어가 그렇게 우리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되게 애써서 그래? 이건 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게 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면서 반응을 조금은 억지로 좀 발랄하게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약간은 꿰뚫어 보는 마음? 너 이런 얘기 하려고 보니까 이렇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과거에는 이동 수단이 많이 없어서 이게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발달돼가지고 잘 된다라고 뒤에서 하려는 거지? 너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 꿰뚫어 보는 그 마음. 그래서 자아가 사실은 몇 개다? 2개다. 그래? 왜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건 왜 그런 건데? 라고 발랄하게 반응해주는 그런 자아가 있고, 한 명은 궁예처럼 네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걸. 너 이런 의도로 지금 이런 말 나한테 밑밥 까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2가지의 마음으로 반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영어를 읽는다. 근데 그 의미를 예쁘게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그래서 그랬다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다. 2번째, 반응한다. 그러니까 발랄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 이건 왜 그러는 건데? 그게 뭔데? 이건 왜 그러는 건데? 하면서 반응을 한다. 3번째, 생각한다. 누나를 굴리면서 얘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라고 그 의도를 생각한다.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소통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소통이 지금 시작이 되면 그 다음 문장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 내가 처음에 가졌던 예상,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문장을 까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문장 단위가 아니라 천일문 같이 구문 따로따로 되어 있는 문제집이 아니라 수능 특강 그 한 지문,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 지문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2번째,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주눅 들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혼 독해만 연습하실 때는 모르는 단어 찾아놓고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한 3-4개 이상이야, 더 많아, 이럴 때는 찾아놓고, 어쨌든 독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찾아놓고 하시고, 근데 모르는 단어가 문제 푸는데 1-2개야 라고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수능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 안 풀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이 모르는 단어에 대한 담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김기훈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추론해라.
그 뒤에 문장으로 충분히 이걸 추론할 수 있다. 근데 추론도 못하겠고 정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화이트 테이프로 지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르는 단어 때문에 내가 주눅 들어서 독해를 망칠 바에야 그냥 정말 화이트로 그냥 지운다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치시라고요. 그거 단어 한두 개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내 독해는 망가지지 않는다. 이거 뒤에 실전 가서도 한번 적용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모르는 이야기가 나왔어. 내가 영어 독해를 나름대로 했는데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도 당황하지 말아라. 제가 정신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리를 하면 됩니다. 되게 말이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그냥 A가 B일 수도 있다라는 건가? 이렇게 그냥 내가 의문을 자연스럽게 던지세요.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라고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친구가 너무 말을 추상적으로 하면 잠깐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친구가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그게 이렇게 된 거라니까? 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잖아요. 영어 지문도 똑같다는 거죠. 얘가 어렵게 이야기했으면 그 필자도 그 어렵게 자기가 이야기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뒤에 뭐 예시를 들거나 더 쉬운 말로 부연 설명을 단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 말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이미지화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독해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영어 독해를 하기 전에 예전에는 되게 진짜 벌벌 떨면서 영어를 읽었거든요. 내가 지금 한 게 맞나? 지금 뭔가 뒤에 가서 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것 같은데 내가 앞에 이야기 잘못한 거 아니야? 막 벌벌 떨면서 내가 막 혹시라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두려움으로 독해를 했다면 근데 제가 이런 태도를 바꾼 이유에는 그래 한번 보자. 응? 이랬다고? 그게 뭔데? 이런 거구나. 근데 뒤에는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맞네 그만 읽자 이런 식으로 되게 거만하고 굉장히 여유 있게 선생님처럼 독해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도 맞힐 수 없게 만들 뿐더러 여러분들을 더 발전시킬 수도 없게 만드는 거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식으로 벌벌 뭔가 되게 약한 사람처럼 독해하는 그 마인드가 여러분들을 더 발전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당하게 틀려. 너 이렇게 우물쭈물 고민하면서 문장을 읽을 바에야 차라리 당당하고 거만하게 읽고 당당하게 틀려. 그 당당하게 틀리고 나면 이게 아니었네. 이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하게 되고 그 레파토리가 몇 개가 쌓이면 오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통하고 생각하기,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이 나와도 주눅 들지 않고 독해해 나가는 이 태도와 정신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짚어봤는데요. 실제 기출 지문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기출 지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게 첫 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성심성의껏 적극적으로 해서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첫 문장만 잘 휘어잡아도 지문이 훨씬 더 잘 풀리거든요. 해볼게요. Humor involves not just practical disengagement, but cognitive disengagement. 만약에 안 되셨으면 다시 하시고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해볼게요. 유머는 포함하는데 우리 not just but 이런 거 알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포함한다. Not just practical disengagement. 뭔가 practical한 실용적인 실제적인 이런 이탈뿐만 아니라 cognitive한 이탈까지 포함한다. 유머라고 하는 거는 practical한 이탈과 인지적인, 코그니티브는 알아야 되죠. 인지적인 이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좀 더 강조가 될 거 아니에요. 인지적인 이탈까지 포함해. 인지적인 이탈을 포함해. 자, 첫 문장 잘 읽으라고 해가지고 잘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인지적인 이탈이라고 하는 게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딱 정해진 어떤 이미지 그려지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뭔 소리지? 그냥 뭔 소리야? 라고만 하진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정신 나갔다는 건가? 웃겨서 정신 나갔다는 건가?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면서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건가? 정신 나갔다는 건가? 이게 뭐야? 자, 여기서 질문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문에 대해서 말을 건 거잖아요. 말을 걸었어요. 내가 여기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어. 궁금증 질문하고 있어. 자,
이렇게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사람이랑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읽는 사람이랑 완전히 독해의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지게 되죠. 질문했으니까 앞으로 안 까먹는 거예요. 왜? 내가 실제로 궁금하거든. 자, 궁금증을 가지고 말을 걸고 이제 뒤에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As long as something is funny, we are for the moment not concerned with whether it is real or fictional, true or false. 이런 말이구나. 만약에 안 되셨으면 다시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야기 해볼게요. 이것이 만약에 재밌기만 한다면 뭐뭐 하는 한 이런 말이거든요. As long as 무언가가 재미있는 한 We are for the moment not concerned with whether it is real or fictional, true or false.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라고 하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웃기면 장땡이잖아. 웃기기만 하면 됐지 이것이 진짠지 가짠지 이런 것까지 따지지 않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저희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인지적 이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었다? 웃기면 거짓이어도 괜찮아. 거짓도 괜찮아.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뭔가 여기서 주제가 잡혀갈랑 말랑 하는 것 같은데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죠. This is why we give considerable leeway to people telling funny story.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웃긴 이야기를 막 말하는 사람들한테 considerable한 상당한 leeway를 주는 이유야. considerable한 leeway를 주는 이유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안 해서인지 이 leeway라는 말이 모르겠더라고요. 단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해라? 당황해라? 아니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추론하면 되지. 문맥 읽어보면 대충 나오겠지 뭐. 또는 정 모르겠으면 무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모르는 단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두 개 있는데 이 지문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 사람들한테 leeway를 준다? leeway가 뭐지? 하면서 다음 문장 읽었어요. 또 다시 여기서 질문으로 이어지잖아. leeway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If they are getting extra rough by exaggerating the silliness of situation or even by making a few details. 만약에 그들이 뭔가 우리한테 extra rough, 뭔가 많은 웃음을 주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exaggerating, 과장, 뭔가 웃긴 상황을 과장하거나 또는 even by making up few details, 뭔가 좀 양념을 치거나 뭔가 좀 약간 거짓으로 이렇게 좀 상황을 좀 꾸며내도 we are happy, we are happy, 우리는 해피해. To grant them, 그들한테 주는 걸 기뻐해. 우리는 그들한테 주는 걸 기뻐해. comic license를 주는 걸 기뻐한대. A kind of poetic license, 뭔가 시적인 라이센스인데 그들한테 코믹 라이센스를 주는 걸 기뻐해. 아까는 뭘 준다고 했는데 leeway를 준다며. 그게 바로 뭐다? 코믹 라이센스다. 여기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leeway라는 말이 뭐겠어? 웃긴 라이센스. 너한테 뭔가 웃긴 면허증을 줄게. 너한테 뭔가 자유권을 줄게. 너 웃기니까 좀 픽션 섞어도 괜찮아. 조금 양념 섞어서 이야기해도 괜찮아. 왜? 웃긴 게 장땡이니까. 이런 얘기겠죠. 여기서는 추론이 됐네요. 추론이 안 됐으면 무시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추론이 됩니다. 이런 얘기겠지 뭐. 어쨌든 내가 주제를 잡는데 문제가 없었잖아. 자, 내가 지금 4개의 문장을 봤는데요. 4개의 문장이 다 무슨 얘기하고 있다? 웃기면 장땡이야. 웃기면 장땡이야. 진실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니,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였죠. 자, 4개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뒷문장도 이 방향을 향해서 갈 확률이 높겠죠. 큰 역접이 있지 않으면. 만약에 주제를 풀고 있으면 여기까지 읽었으면 여기 이미 주제가 잡혔네. 여기 지점에서 주제를 느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부터 어떻게 했죠? 내가 해석해도 모르는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정신 나갔다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나의 발랄한 궁금증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가라. 해결해가면 앞으로 까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여태까지 뭔가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 찾고 그런 식으로 아주 정적인 독해, 재미없는 독해를 하셨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발랄하게 받아들이고 질문하고 해결해가는 이런 동적인 독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혼 독해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